반갑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터 플랜 3 일환으로 공부 속도를 측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속도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저같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속도가 처지기 마련입니다.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아무래도 이게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공부가 처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공부 속도를 너무 빠르게 가져가서 건성건성으로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부 속도를 공유하고 오픈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한 제 스스로도 이렇게 열심히 채찍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말을 제외한 매일 이렇게 오전에 공부 시간에 대한 브리핑으로 아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고요. 아무래도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시험이 끝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공부가 너무 안 되고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험 결과 발표가 있는데 물론 떨어질 것도 대비하는 것이 옳지만 이렇게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기에는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제 공부 속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먼저 회계사 2차 연습서 S급 이제 중급회계 상부분은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은 좀 아니고 한 10일 정도는 쉬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깔짝깔짝 했는데, 중급회계 상부분은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이제 9월 3일에 제가 세운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세운 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한은 9월 15일까지 S급 주제 정리하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중급회계 하부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성에 대한 정리를 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본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에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점이,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좀 깊은 이론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렇게 좀 유형별로 해서 문제를 많이 외우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기본서에서도 좀 구멍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 정보 처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다음번에 틀리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이 위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정보 처리를 하면 이렇게 그런 프로세스를 점검하다 보면은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다음번에 틀리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를 외워서 속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였는가, 요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성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무작정 상식을 외운 데가 많아요. 좀 최근에 이해를 한 건데, 복구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무작정 현재 가치부터 하고 유형자산 원가에 더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복구충당부채를 왜 현재 가치를 해야 되고 왜 복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했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차를 중심으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런 거를 하고 왜 이런 걸 물어보고 이런 본질적인 이해들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거시적으로 좀 이해하는 편인데, 이게 아무래도 기한이 정해져 있던 일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쭉 직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백스텝으로 해서 좀 거시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정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일단 목차를 많이 정리할 거고, 그 목차에서 어떠한 원 메시지,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지 찾는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주된 컨텐츠 내용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계속 좀 공유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메인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거시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공부가 됐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이제 마스터 플랜 3에서 에러 중에 하나가 어렵다 이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요거 못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인데, 제가 회계사 연습서 2차를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이, 회계사가 정말로 어려운가에 대한 조금 물음표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이런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어렵지? 에 대한 고민에 좀 빠지게 되었어요. 물론 어렵죠. S급 정리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문제도 많이 틀리고, 물론 이게 그 제가 선택한 선생님보다 더 어렵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오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 교재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내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게 조금 어려운지 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알아봤는데, 보통 이게 통곡의 벽이 있더라고요. 요걸 못 넣는데요. 그래서 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경제학을 뭐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경제학 어렵습니다. 이게 뜬금없는 학문 같고, 사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경제학을 이해를 온전하게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금 주식 투자를 하고, 특히 주식 투자에서 제가 이제 거시적이고 펀더멘털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무 관리 이제 기초 금융이죠. 아직 책을 본 적은 없지만, 이런 그 기초 금융 지식이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단타로 해서 정보성으로 이제 짧은 이슈를 가지고 이게 타율을 높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없지만, 저같이 이제 펀더멘털 투자를 하시는 분은 DCL 모형이나 DFL 모형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심심하면 이렇게 엑셀 가지고 해보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관리에서 뭘 배우는지. 근데 아무래도 제가 올리는 이제 경제글이나 주식글 제가 심심할 때마다 올리거든요. 그날 좀 공부하거나 요 정도는 좀 상식선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의외로 이럴 거면 재무관리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그 정도 수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돈 넣고 투자하고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랑 실제로 그걸 계산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걸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통계교육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원가. 원가 관리 얘기도 통계교육의 벽이 있다는데, 이게 어렵게 나오면 무지 어렵게 나오는데, 약간 보통 샘플링이 21년도였나?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한 개년도 가지고 이제 그게 무지인정 어려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이게 제 생각인데, 약간 블랙스완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제가 이제 회계사 기출문제까지는 분석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한 기출문제, 한 해의 기출문제 가지고 난이도가 무지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회계사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어려운가? 시간, 분량, 난이도, 상대평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짜 진행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 뭐 크랙이 생기죠. 틈이 생기는 거고, 또 이걸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시고, 뭐 잘 모르겠어. 나 한번 그 어떤 분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상법이 아니라 뭐 기업법 이런 걸로 바뀐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건 있었어요. 사실 CPA에서도 기술적 분석이 통하나 이런 것도 좀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고 뭔가를 진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CPA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이 많아지진 않나. 아무래도 양시를 한다면에 대한 이게 전제가 된 거죠. 이 메모가 많아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마음이 없습니다. 확장성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을까? 그래서 이 확장성이란, 그러니까 어쨌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세무사 수험생 하면서 막 회계사에서 넘어왔는데 이거는 이 시험은 쉽다, 뭐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뭐 이게 사실은 전혀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이게 진짜 왜 저런 말을 다 같이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무사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양도 많고 제 생각에도 이게 양이 거의 무한이거든요. 이것도 거의 무한인데 그렇게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시험을 해서 이렇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집처럼 내가 이거 어려운 시험을 하다 왔어. 그러니까 여긴 할 수 있어. 이렇게 약간 반 고집처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물론 합리적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회계사 시험에서는 기본으로 가져가지만 여기서는 좀 지엽적인 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계학 2부, 즉 세무회계가 어렵다, 뭐 이렇게 반론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성격이 다르고 제가 누누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말씀드렸지만 표현의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두 과목은 진짜 겹치지 않습니까? 이제 세무사 기준입니다. 두 과목은 겹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좀 뭐 저희가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을 회계사처럼 낸다고 갑자기 다음 연도에 회계사 시험처럼 내가지고 막 진짜 완전 유형을 아예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막 다시 1차처럼 내는 내면 또 혼란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우리 세무에게도 사실 좀 사이즈나 생김새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오는 주제도 좀 다르고 그런 건데 좀 이렇게 막 이게 쉽다 어렵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장성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공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고민인데 어쨌든 세무사 시험을 중심으로 회계사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하루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아마 중급회계 하 부분하고 이제 시작을 할 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한 거시적인 분석 그 거시적인 분석에 대해서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공유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동기부여 영상 보면은 이제 막 멋있는 음악 깔아놓고 막 흑인들 뛰어가고 막 외국인들 나와가지고 머리 붙잡고 막 몸 좋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잇몸 일으키게 하고 막 이런 영상들 많이 올리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실제로 좀 계속 같이 하고 함께하는 영상이 더 훨씬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9월 이렇게 비수기죠. 어떻게 보면 시험 끝나고 약간 처질 때 내년 4월까지 약간 이렇게 마음이 처지고 좀 도웅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면 내년 4월, 8월 특히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 양시생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내년 2월까지면 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고생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오픈 소스로 공부하고 이런 속도 부분에서 좀 측정 좀 하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자극 받으시고 같이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